내가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다혜리 소개해봐. 안녕하세요. 다입니다. 나 누구야? 아빠. 엄마 아빠가 결혼한 거 알아요? 네. 오늘은 엄마 아빠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엄마 아빠가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이야기를 들어볼까? 네. 들려주세요 해봐. 들어주세요. 결혼 준비는 우리 염려와 다르게 순조로웠다. 결혼식이 끝난 이틀 뒤에 바로 출국하기로 했고, 그런 결정에 부모님들도 받아주셨다. 집과 살림살이가 필요 없게 되어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막막해 한다. 당장 살 집이 없고 그에 맞는 재정도 없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었다. 우리가 다시 결혼전으로 돌아가 집과 살림살이가 필요한 상황에 결혼을 고민한다면 그래도 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 대신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다 가질 수는 없겠지. 사실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서 결혼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정말 결혼하고 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조금은 덜 갖고 덜 갖춰진 환경에 살아도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더욱 큰 건 우리에겐 믿음이 있었다. 2016년 3월 5일 둘이 한 몸이 되는 날. 누구에게나 그렇듯 이날은 더욱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어쩌면 다른 이유에서 잊을 수 없었는지 모른다. 새벽같이 일어나 친구의 차를 빌려 아버지와 아내를 태우고 온종일 동행하기로 했다. 아침 하늘이 어둑한 게 심상치 않아 보였다.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미용실로 향했다. 그렇게 도착한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흐르며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아버지가 걱정되었다.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낸다는 마음이 싱숭생숭하신지 지루해하시지 않았다. 끼니라도 제대로 챙기면 좋으련만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우고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날씨가 잠잠한가 싶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 맘도 모르고 자동차 와이퍼는 힘차게 좌우로 움직이며 예식장에 도착했다. 식장은 건물 6층 옥상이다. 즉 야외 공간이 있는 곳이다. 반은 여유롭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잔디가 깔린 공간이고, 반은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도 다행히 예식장은 천장과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실내라 큰 사고는 아니었다. 무심하게 쏟아지는 장대비로 야외 공간은 쓰지 못하고 나름 운치 있다는 생각으로 빗소리를 들으며 식 준비를 하였다. 도착하자마자 신부는 대기실에 들어갔고 홀로 다급히 예식에 필요한 포토테이블, 영상, 하객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당장 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하느라 시간이 훌쩍 가버렸다. 평생 하루밖에 없는 시간이기에 준비한 만큼 하객분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싶었다. 하지만 더 지체를 하면 하객분들과 인사하는 것도 놓치게 되어 아버지와 함께 서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빗소리와 하객들의 인사,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이야기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친척들과 왕래도 중3 이후로 끊겨 축의금과 안내를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도와줬다. 걱정 없이 하객들과 인사를 하는데 조금씩 내 마음도 먹먹해졌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 부모님과 인사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선생님들 결혼식에 작은 일거리라도 도와주는 중고등부 애들을 보며 고마웠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들도 고마웠다. 그리고 반가운 가족, 친구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시던 아버지도 웃으시는 모습에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했다. 이제 여든이 다 돼가시는 아버지 눈에는 내가 얼마나 철부지애처럼 보일까. 아버지도 늘 나에게 아직도 아기라며 꿀밤을 콱 주시려고 한다. 오늘만큼은 아버지도 긴장하셨는지 장난기 없이 하객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셨다. 감사하게도 많은 친구와 가족, 지인분들이 오셔서 예식장은 꽉 찼다. 드디어 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고모가 대신해 주셨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으로 어려워졌을 때 챙겨주고 걱정해주며 꾸준히 연락해주신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런 여동생을 제일 좋아하시고 믿음직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고모가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셨다. 장모님과 함께 촛불 점화를 하시고 드디어 떨린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입장을 하고 뒤이어 입장한 신부와 함께 나란히 섰다. 목사님의 사회와 주례로 식이 진행되었다. 쉼없이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찬송, 주례 말씀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서로 혼인서약을 함으로 많은 사람 앞에 정말 부부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몰래 부모님께 보여드릴 감사 영상을 만들어 마음을 전해드렸다. 준비하면서 울면 어떡하냐며 아내가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편집하면서 수도 없이 보고 듣고 했던 내가 그만 눈물을 보였다. 참고 참다가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와 포옹하는 순간에 터져버린 거다. 급히 눈물을 닦으며 가족들과 다 같이 서서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드디어 마지막 행진을 했다. 비로소 결혼식이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도 반이 남아 있었다. 비가 온 탓에 실내가 습한 상태로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 촬영을 부탁드렸던 작가님은 이미 얼굴에 땀을 흘리며 고생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더욱이 대구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와주셔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촬영을 마치고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다녀와서 다시 만나길 기약했다. 이제 마지막 하객분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따로 안내하는 분 없이 우리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하도 웃으며 인사를 하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아마 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미소를 띠고 있었던 건 처음인 것 같다.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지인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하며 인사를 마쳤다. 그제서야 우리도 식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입맛이 없었다. 대충 허기를 달래고 남은 일들을 처리했다. 혼자 처리하기엔 버거웠을 텐데 중마고우가 함께 해줘서 많은 힘이 됐다. 드디어 모든 일정이 끝난 후 돌아가려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예식장을 떠났다. 밤하늘은 비가 언제 왔냐는 듯이 고요했다. 아버지는 후련하기도 하면서 걱정스러움이 표정에 묻어나오셨다. 돌아가는 길은 어찌나 짧던지 아버지를 내려드리고 변함없이 쿨하게 인사를 하고 홀로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에 감사함과 죄송함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아들로서 해드린 게 하나도 없었다. 늦은 나이에 졸업하고 직장도 없이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나에게 큰 소리는 아니지만 내심 걱정스러움을 표하셨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끝나니 이런저런 감정들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사실 나도 현실적으로는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 결혼을 위한 돈도 집도 직장도 하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였고 오늘 우리를 하나로 짝지어 주셨다. 은혜가 없었다면 결혼은 못했을 거다. 지난 시간에 감사해야 하며 오늘 밤 묵을 8만원짜리 호텔방으로 향해 갔다. 힘이 쫙 빠진 우리는 그제야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고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허기를 달랬다. 그날 우리에게 가장 맛있던 식사였다.
토요일 결혼식을 마치고 호텔에서 묵은 후 다음날 주일에는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고 마지막 부모님들과 하룻밤을 보냈다. 연이은 준비로 지칠만도 한데 싱숭생숭한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짐을 싸고 분주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출국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고 아내와 만나 공항으로 향했다. 1년을 지내려니 짐이 만만치 않았다. 큰 캐리어 하나씩, 배낭 하나씩, 기타 가방, 작은 캐리어. 우리 둘이 이 많은 짐을 들고 공항까지 가려 했다면 가기도 전에 지쳤을 거다. 그런데 감사하게 공항까지 태워준다고 선뜻 와준 지인들이 있었다. 덕분에 편안하게 아버지와 우리 둘이 공항까지 안전하게 도착했다. 미리 체크인과 수화물을 붙이러 카운터로 향했고 큰 캐리어 하나 무게가 조금 초과하여 짐을 빼려고 했다. 부랴부랴 바닥에 캐리어를 눕혀놓고 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TSA 자물쇠 번호가 먹히지 않았다. 캐리어 안에 일심적인 물건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 공항 내에서 마스터키로 열 수 있도록 만든 자물쇠다. 번호로 우리가 따로 지정해놓고 마스터키 구멍이 따로 있다. 그런데 아무리 비밀번호를 맞춰놓고 눌러도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당황했다. 공항 직원 내에서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냥 수화물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 지퍼를 살짝 열까? 온갖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맥가이버 칼로 자물쇠 구멍을 쿡 누르니 탁 하고 자물쇠가 풀렸다. 우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짐을 분배하고 수화물을 붙였다. 잠깐 정신없는 사이에 우리 부부의 여정을 응원하러 동생들이 와줬다. 잠깐 보고 헤어져야 할 텐데도 공항까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와준 마음들이 고마웠다. 그렇게 잠시 인사를 하고 헤어진 후 떠나기 전 아버지와 마지막 식사를 했다. 곧 있으면 떠나게 되는 우리를 보고 아버지는 크게 표를 내지 않고 평소와 같이 행동하셨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수속 밟으러 발걸음을 옮겼다. 기다리던 줄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버지의 모습도 점점 작아졌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모습. 아직도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셨나 뒤돌아보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헤어짐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